제4장은 단면의 기하학적 성질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은 도형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센트로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 임의의 마분지를 이용해서 이런 걸 만든 다음에 그것을 손가락 끝으로 세워서 중심을 잡는 게임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딱 균형을 잡아서 중심이 잡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무게중심이라는 것을 알았죠. 근데 만약에 이 재료의 두께가 일정하고 또 로우가 일정하다, 즉 밀도가 일정하다고 하면 그 무게중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 도형의 전체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즉 무게중심이 질량중심도 되고 또 도심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예를 들었고요. 그래서 임의의 물체에 대해서 도심을 구하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이 임의 물체가 도형이 있을 때 이 도형에 기본적으로 좌표축을 이렇게 하나 세우고요. 좌표축을 세워서 이제 이 도형을 이렇게 바둑판처럼 아주 잘게 쪼갰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쪼개면 하나의 조각이 나올 텐데 그 조각을 우리가 델타 A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델타 A는 현재 위치상 Y만큼 떨어져 있고 X만큼 떨어져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조각에 대해서 그 위치를 곱해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델타 A에 그에 해당되는 X를 곱해서 이런 조각들의 곱이 상당히 많을 건데 그 전체를 다 덧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을 했고 그리고 Y축으로도 마찬가지로 델타 A에 Y를 곱해서 또 전체 조각에 대해서 다 덧셈을 한 것을 좌변으로 일단 두면은 우변은 어떻게 되느냐면 만약에 이 도형의 도심이 여기에 있고 그 도심이 위치가 X바 Y바라고 위치에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진짜로 도심이라고 한다면 우변과 좌변이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같아야 되냐면 이 도심의 위치와 이 전체 면적 합 A죠. A는 델타 A를 전체 합친 겁니다. 이것을 곱이 양쪽이 같아야 됩니다. 즉 A 전체 면적 A에 X바를 곱한 것이 좌측과 같아야 되고 A에 Y바를 곱한 것이 좌측과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같아질 때를 우리가 X바, Y바를 도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심을 식을 표시를 하면 X바는 A분의 1에 시그마 X 델타 A가 되고 Y바는 A분의 1에 시그마 Y 델타 A가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델타 A를 아주 작게 가져가는 그 극한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작게 가져가게 되면 이때 시그마는 적분 기호로 바뀝니다. 인테그랄로 바뀌고 그리고 델타 A라는 미소 작은 요소는 작은 면적은 이거는 둘 다 DA라고 수학적 기호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델타 A는 DA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고 또 이쪽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도심은 적분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즉 어떤 x를 전체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그것을 전체의 면적으로 나눠주면 x바 그리고 y에 대해서 곱해서 a로 나눠주면 y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면적에다가 그 면적에 위치한 거리를 곱해 주어서 다 합치는 것 이것은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라고 부르냐면 단면 1차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그 단면 1차 모멘트를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도형에 DA라는 작은 요소가 있고 그리고 팔 길이가 X축으로부터 Y만큼 떨어져 있고 Y축으로부터 X만큼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보통 모멘트라고 부르면 힘의 모멘트인데 힘의 모멘트라는 것은 힘 곱하기 팔 길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면적이 있고 그 면적이 이 기준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우리가 팔 길이라고 붙인다고 한다면 바로 면적 곱하기 팔 길이를 하게 되면 면적의 모멘트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차 모멘트라고, 단면 1차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왜 1차로 부르는지는 좀 이따 2차에 대해서 설명하면 1차, 2차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단면 모멘트인데 1차 모멘트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단면 1차 모멘트는 이와 같이 x를 전체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한 것, 이것은 QY가 됩니다. QY가 되는 이유는 여기가 Y고 여기는 안에는 X라는 걸, 이 두 개를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QY가 되는 이유는 팔 길이가 X라는 것은 이 DA가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모멘트를 발휘하죠. 그래서 Y축 기준으로 됐기 때문에 QY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X축을 기준으로 해서는 팔 길이가 Y고 DA라는 면적이 X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멘트를 발휘하니까 이것은 QX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QX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여기도 역시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각각 Y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 이것을 X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라고 부르고, 이것을 앞에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도심의 위치는 이렇게 X바 Y바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금방 체크해야 될, 인식해야 될 것은 대칭축에 대해서는 무조건 단면 1차 모멘트 Q가 전부 제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쪽이 그 Y축을 중심으로 대칭인 이런 사다리꼴을 생각해 보면 Y축은 분명히 양쪽을 나누는 대칭축이죠. 그리고 도심은 대칭축선상에 반드시 있고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 Y축을 기준으로 단면 1차 모멘트를 계산을 해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렇게 되고요.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똑같은 거리에 마이너스 X라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또 DA가 똑같이 설정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은 상태로 또 적분이 됩니다. 왼쪽은.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 자연히 0이 되어버리죠. 따라서 대칭축이 있을 때는 단면 1차 모멘트가 0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이런 직사각형, 그 다음에 원 같은 경우도 두 개의 대칭축이 있고 도심이 정 가운데 있는 걸 알고 있죠. 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X축, Y축에 대해서 QX, QY는 전부 제로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도심의 위치는 바로 대칭축 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임의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모양에서도 이렇게 축을 하나 이렇게 지금 점수 따라서 생각해 보면 이쪽에서도 똑같이 좌측과 우측이 같은 비율로 면적과 떨어진 거리가 같게 되어 있죠. 따라서 이 도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칭축에 대해서는 Q 값이 전부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면 1차 모멘트 QX, QY를 구해서 도심의 위치를 구하는 예제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제인데요.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것의 가로변은 B고 높이는 H입니다. 그리고 좌표의 원점을 이쪽에 구석에다가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도형의 도심은 여기 있는 건 이미 알고 있고, 이 C점의 위치는 분명히 X바는 2분의 B, Y바는 2분의 H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바를 구하기 위해서 QX를 한번 구하겠습니다. QX라는 것은 미소 요소가 X축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곱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X축으로부터 Y만큼 떨어진 곳에 DA라는 폭을 가진 이런 밴드를 하나 생각하겠습니다. 이 빨간색 밴드의 면적은 DA라고 부르면 높이가 DY고 폭은 B니까 BDY가 되겠죠. 자, 이런 DA를, 이 밴드를 0부터 높이 H까지 적분을 쭉 해주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QX가 됩니다. 즉
qx는 인테그럴 a의 y의 da인데 da 자리에 b dy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y, b, dy가 되고 이때 y의 범위는 0부터 h까지가 되죠. 적분을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고 그래서 2분의 bh 제곱이 나옵니다. 비슷한 논리로 qy는 이 y축으로부터 x만큼 떨어진 곳에 dx라는 폭을 설정을 하고 이 밴드의 면적을 da를 계산해 보면 높이 h의 폭 두께 dx가 되죠. hdx가 되고 그래서 y축을 중심으로 1차 단면 모멘트를 구하면 qy는 이렇게 da 자리에 hdx를 집어넣어서 적분을 역시 실행하면 2분의 hb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끝에 단면의 전체 면적은 bh죠. 따라서 도심 x바는 qy를 a로 나눈 것이죠. qy는 여기에 구해진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a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보니까 2분의 b,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b하고 같죠. 그리고 y바도 똑같이 qx를 a로 나누어서 보니까 2분의 h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h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조금 더 복잡한 삼각형인데요. 삼각형의 밑변이 b고 높이가 h인 이런 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도심 위치는 이렇게 이등분선을 3개를 그어서 만나는 지점이 도심인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한번 구해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qx, qy를 구해서 하면 되는데 q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x라는 것은 x축을 중심으로 단면 1차 모멘트죠. 따라서 이 팔 길이가 y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이 그려진 것처럼 x축으로부터 y만큼 떨어진 곳에 dy라는 폭의 밴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밴드는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 면적은 우리가 폭이 u고 그리고 높이는 dy니까 u dy가 되겠죠. 근데 이 u라는 것은 삼각형의 비례법칙으로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u 대 b. 자, u라는 것은 이 삼각형의 밑변이죠. 그 b는 이 큰 삼각형의 밑변입니다. 그래서 u 대 b는 높이는 h 빼기 y죠. 여기 전체 h에서 y를 뺐으니까 h 빼기 y 대 전체 높이 h. 이렇게 하면 u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 u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da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그러면 qx는 인테그랄 a의 y da니까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2차식이 나오게 됩니다. y에 대해서 2차식이 나오게 되고 이거를 적분을 하면 6분의 1 bh 제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bh를 알고 있죠. 따라서 y바는 a분의 qx 해서 3분의 1h가 나오고요. 그래서 y바는 3분의 1h, 여기에 이 높이가 3분의 1h가 되죠. 그리고 비슷한 논리로 똑같이 해보면 x바는 이쪽으로부터 3분의 2 위치에 떨어진 3분의 2 b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심 위치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